이미 준비한 폴란드에 부러워하는 유럽. 트럼프 당선 직후 폴 주목되는 이유. 폴 배송된 한 전차 193대 이유 충격. 현대로템이 K2 전차 폴란드 수출 순항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폴란드발 K2 전차 매출 발생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KEGF-18대를 인도받았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18대 중 4대는 개필러로 시승 테스트 일정에 따라 1, 2분기에 나눠서 인도 기준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먼저 인식된 8대분을 제외해도 최소 6대분이 반영돼야 한다며 올해 2, 3분기 인도 물량의 일부도 진행률로 선인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현대로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을 전년 대비 23.3% 증가한 8,436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9.3% 늘어난 572억 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5년간 고성장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체결 시 2025년 실적 상향과 2026년 이후 구조적 증익이 가능하다며 K2GF, PL 물량으로만 연간 매출이 3에서 4조 원, 영업이익은 4천에서 5천억 원씩 추가되면서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폴란드 2차 계약 시점은 올해 2분기로 예상됐다. 최근 한국과 폴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한 차례 회담을 통해 KEPL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현대로템도 폴란드 언론을 통해 KEPL 500대 현지 생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 연구원은 러시아는 2개 전차군 신규 편성, 동원령 선포 등 여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폴란드를 포함한 중 동유럽국 군사안보 협력체 부쿠레슈티-9 국가들의 전력화가 시급해짐에 따라 폴란드와 한국 방산 계약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로템의 불확실성은 폴란드 K2 1000대의 계약 순항과 올해 안에 폴란드 잔여 계약 전량 820대 또는 직납 물량분 320대 체결 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각 사업부별 가치 세분화와 향후 5년간 발생할 디펜스 솔루션의 가파른 영업이익 성장도 기대된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기존 37,000원에서 48,000원으로 30%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현대로템에 대해 연내 폴란드와 추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34,000원에서 5만원으로 47.1% 높였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폴란드 추가 계약 체결을 추정치에 반영함에 따라 2016년과 2027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305%, 562%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로템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7,820억 원, 영업이익은 79.9% 늘어난 574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컨센서스와 비교해 각각 3.3%, 60.9% 상회라는 수준이다. 장 연구원은 지난달 K2 전차 18대가 폴란드로 인도됐으며 이 중 3대는 최종 테스트 일정에 따라 상반기 내 인도 기준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15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나눠 진행률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월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의결됨에 따라 폴란드와의 추가 계약도 연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연구원은 자기자본 증액 시 수출입은행은 5조 4천억 원의 폴란드양 수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보한다며 현재 폴란드와의 계약이 남은 K2 전차는 820대로 약 20조 5천억 원 규모이며
따라서 자녀 물량 전부를 계약하려면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의 금융 지원, 폴란드 국채 매입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당 방안들의 실행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 서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만을 고려해 1차 계약과 유사한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실적 추정치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며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투자 포인트가 유사한 현대로템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장 연구원은 실적 개선이 2028년까지 이어지며 추가 성장을 이끌 수출 파이프라인이 있다며 추정치에 반영한 4조 5천억 원을 제외하면 폴란드와 16조 원의 계약 체결이 남아있고 또한 루마니아 K2 전차 수출과 파워팩 국산화 이후 K2 전차의 중동 수출 증대 가능성도 주목된다고 짚었다. 2. 대통령실 트럼프 행정부와 배 비핵화 흔들림 없이 추진. 대통령실은 트럼프 2기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안별로 위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점검회의에서 다뤄진 안보부문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갈 백악관 참모진을 포함한 주요 포스트 인선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주요 현안별 쟁점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을 한미동맹이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가는 가운데 대북 억지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한미 간의 국방방산 협력의 고도화, 첨단 산업과 기술 협력의 시너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장은 한미 간의 안보, 경제협력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면 동맹 모두의 공동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미국 조야와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10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취월장한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을 토대로 한미 간의 무기체계의 생산과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연구와 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국 간의 공급망, 첨단 기술, 미래 산업 분야의 강점과 경쟁력을 함께 도모하면서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보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협의해 가동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과 85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우리의 대북 정책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온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억지력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려사항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두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결과는 양국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미국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결과라며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3. 북한군 전투 참여 임박, 북러 비준 곧 발효. 러시아에 파병 중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본격적인 교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간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조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투항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우리말로 제작됐는데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면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도자 김정은의 노예적 족쇄와 그의 선전의 환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TV와 난로가 갖춰진 북한군 숙소로 소개된 영상. 러시아군이 북한군과 소수민족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안내물도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북한군과의 전투가 임박했다며 관련 동향을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전투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많은 보고를 받고 있다며 전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확전의 징후가 짙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앞서 북한군과의 소규모 교전에 따른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며 북한군 추가 파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만 1천 명의 북한군 병력 중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양국이 전쟁 상황 발생 시 즉시 군사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방금 비준됐는데 전쟁 시 상호 군사적 지원을 담은 4조가 있습니다. 북러 조약 발효는 이제 북한 서명만 남았습니다. 북한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는 구실로 북러 조약이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